내 이름은 김영숙. 올해로 73.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니 벌써 이만큼이나 와버렸네. 문득 뒤를 돌아보면 가장 가까이 있었고 또 가장 멀리 느껴졌던 존재가 바로 가족이야. 서툰 부모였고 부족한 아내였고 어쩌면 까다로운 시어머니이자 할머니였을지도 모르는 나지만 그 모든 역할 속에서 단 하나의 진심만은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쳤어. 그게 바로 사랑이었지. 오늘은 그 이야기, 우리 가족의 시간 속에서 얽히고 설킨 사랑과 갈등, 그리고 마침내 이어진 세대 간의 연결고리에 대한 썰을 풀어볼까 해.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가족 이야기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어. 1점 엄격함 속에 숨겨야 했던 사랑. 그때 그 시절의 가족, 내 어린 시절,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의 가족 문화는 지금과는 정말 많이 달라. 가족이라기보다는 가문이라는 느낌이 더 강했고, 사랑보다는 책임감과 규율이 항상 우선이었지.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는 묵직한 침묵이 더 익숙한 풍경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분이셨어. 말씀이 정말 적으셨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으셨지.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을 따로 배워야 했어. 그건 바로 꾸짖음이 아니라 침묵이었지. 아버지가 온종일 아무 말씀 없이 신문을 보시거나 마당을 거닐고 계실 때 그게 바로 집안에 큰 탈이 없고 내가 잘했다는 뜻이었어. 온 집안의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지. 만약 꾸짖음이 있었다면 그건 집안의 기둥을 세우기 위한 엄격한 훈련이었고 아버지는 자식들의 울타리라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평생 짊어지신 분이었어. 내가 시집을 와서 엄마가 되었을 때도 나는 아버지에게 배운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지. 남편은 밖에서 땀 흘려 일했고 나는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책임지는 것으로 남편의 짐을 덜어주려 했어. 아이들에게 감정적인 표현은 사치라고 생각했어. 이 녀석아, 따뜻한 밥 먹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효도다. 이게 내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었던 가장 따뜻한 말이었을 거야. 칭찬보다는 지적을 먼저 했고, 안 된다는 말보다는 당연히 해야지 라는 말이 내 입에 붙어 있었어. 아이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도 나는 혹시라도 우쭐해질까봐 모른 척 넘어가기 일쑤였지. 내 마음 속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가득했지만 그걸 표현하면 아이들이 나약해질까봐 겁이 났던 거야.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어. 큰아들이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놀다 해가 져서야 들어온 적이 있었지. 온 동네를 찾아 헤매는 동안 내 심장은 쿵쾅거려서 금방이라도 멈출 것 같았어. 겨우 아이를 찾았을 때 나는 안도감보다는 화가 먼저 치밀었지. 아이를 붙잡고 등을 후려치며 소리쳤어. 내가 감히 애미 속을 이렇게 태워. 내가 밖에 돌아다니는 동안 내 엄마는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아이는 매를 맞는 아픔보다도 엄마의 무서운 얼굴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 아이는 아마 엄마가 나를 찾아다닌 것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잘못을 꾸짖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때의 내 사랑은 아이에게 짐이자 공포였을지도 몰라.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엄격함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을 아이들에게 투사한 서툰 방식이었던 거지. 2점 헌신과 의리, 이름 모를 부부의 사랑, 남편과의 관계 역시 뜨거운 사랑보다는 의무와 헌신으로 시작되었어. 얼굴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중매로 만나 100년 가약을 맺었으니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이 당연하던 시절이었지. 우리는 서로를 향해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 아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 남편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밖에서 모든 책임을 졌고, 나는 안살림을 완벽하게 꾸려나가는 것으로 남편의 짐을 덜어주는 게 내 도리라고 생각했어. 우리 부부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건 남편의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을 때였어. 그 힘든 시기는 우리 가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되자 남편은 매일 밤 술에 절어 들어왔고 우리 집에는 찬바람만 돌았어. 남편은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했고 나는 그런 남편에게 단 한마디도 원망을 할 수가 없었어. 원망할 기운조차 없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야. 나는 대신 밤새도록 삭바느질을 했어. 아이들 옷을 만들고 이웃집 빨래까지 대신하면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지. 잠잘 시간이 부족했지만 남편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바느질하는 게 더 마음이 편했어.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평생 짐만 지우는구나. 내가 당신을 고생만 시키는구나. 그때 나는 남편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어. 그리고 처음으로 내 진심을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혼자 지는 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함께 지는 거지. 나는 괜찮아요. 쓰러지지 않고 내 옆에만 있어 주세요. 당신이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힘이 나요. 그때 깨달았지. 우리가 나눈 것은 불꽃 같은 연애의 사랑이 아닐지라도 폭풍우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뿌리 깊은 의리와 책임감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표현했던 가장 헌신적인 사랑의 방식이었어. 우리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고, 그 희생이 바로 서로에 대한 가장 진실된 사랑의 증표였지. 남편이 밖에서 지고 온 세상의 짐을 내가 집 안에서 함께 나눠지는 것. 그것이 우리 부부의 맹세였던 거야. 3점 세대 차이의 벽, 소통이 낳은 단절의 침묵.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 아이들은 다 자랐고 각자의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렸어. 나는 시어머니가 되었고 아이들은 부모가 되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과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멀어지는 듯했지. 내 딸과 며느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은 내가 아이들을 키우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 딸은 아이에게 늘 괜찮아. 엄마는 내 의견을 존중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며느리는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 저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버릇만 나빠지지. 부모가 엄하게 중심을 잡아줘야지.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손주가 밥을 먹다가 할머니, 이 반찬 맛없어. 다른 거 줘라고 말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불쑥말이 튀어나왔지. 어른이 힘들게 차려준 밥상에서 그런 말을 하면 못 써. 내 엄마가 얼마나 정성 들여 준비했는데.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았어.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온 집안에 냉랭한 기운이 돌았지. 그날 저녁 며느리가 나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 어머니, 아이에게는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자유가 있어요. 저희는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며 키우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방식대로 키울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서운했어.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나의 방식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것, 틀린 것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에 서러움이 밀려왔지. 나는 늙은이가 되어서 잔소리만 하는 걸림돌인가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침묵이 길어졌지. 그 침묵은 과거 아버지의 침묵과는 달랐어. 그때는 인정과 믿음의 침묵이었지만 지금의 침묵은 단절과 벽의 느낌이었지. 가족 간의 오해가 깊어졌어. 나는 사랑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아이들은 간섭으로 받아들였고 아이들은 존중을 이야기했지만 나는 나에 대한 무시로 느꼈지. 서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데도 그 마음이 전달되는 언어와 방식이 너무 달랐기에 큰 벽이 생긴 거야.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나 서툴렀던 거지. 그 간극을 메우기가 정말 힘들었어. 내 마음 속에는 나는 너희를 사랑했는데 왜 몰라주니 하는 울분이 가득했고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엄마는 왜 우리를 믿어주지 않지 하는 답답함이 쌓여갔어. 4점 손주를 통해 배우는 존중, 벽을 허무는 공감의 언어, 그 단절의 벽을 허물기 시작한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손주들이었어. 특히 막내 손녀딸은 나에게 새로운 세대의 언어와 감정을 가르쳐 주었지. 이 아이는 내가 꾸짖어도 금세 쪼르르 와서 내 품에 안겼고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했어. 할머니, 왜 화났어? 나는 할머니가 웃는 게 더 좋은데. 이 아이의 솔직함은 내가 평생 배워본 적 없는 소통의 방식이었지. 어느 날 손녀가 학교 숙제로 가족에게 편지 쓰기를 하는데 내 옆에 앉아 똘망똘망한 눈으로 물었어.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어렸을 땐 엄청 엄했다고 했어. 옛날에는 왜 그렇게 무서웠어? 나는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어. 아이의 눈을 보며 솔직하게 답해줘야겠다고 생각했지. 할머니는 그때 무서웠단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우리 아이들이 험한 세상에서 비춰지거나 다칠까봐. 그래서 혼내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게 너희들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 그랬구나. 할머니도 무서웠구나. 이제는 안 무서워도 돼. 내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할머니 사랑하는 거 알아.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 내가 평생을 엄격함 뒤에 숨겨왔던 약함, 두려움, 그것을 아이는 단번에 이해해 주었던 거야. 나의 방식이 아니라 그 방식을 만들어낸 나의 마음을 읽어주었던 거지. 내가 엄격함 뒤에 숨겼던 사랑은 결국 상실과 뒤처짐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이의 질문을 통해 깨달았어. 손주들은 나에게 존중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었어. 손녀는 내가 만든 반찬이 입맛에 안 맞으면 할머니, 오늘은 이거 말고 저거 먹고 싶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내가 정성껏 만든 그림을 보고는 할머니, 그림 너무 멋져요.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야. 라고 외쳐주었지. 나를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인정해 주었어. 나는 손주들을 보며 아이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법을 배웠어. 딸과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비판하는 대신 너희들 방식이 맞을 거야. 나는 구식이니까
너희를 믿을게. 너희가 알아서 잘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내 말을 들은 아이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아이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지. 그들이 원했던 건 나의 조언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야. 그 믿음이 바로 이 시대의 새로운 사랑의 언어였던 거지. 5점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안는 존재. 가족이라는 이름. 이제 나는 잔소리를 줄이고 대신 듣는 시간을 늘렸어. 과거에는 부모가 말하고 자식은 듣는 거지 당연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지 가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나의 삶이 옳고 아이들의 삶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 며느리에게는 내 방식대로 잘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칭찬했고, 아들에게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자주 말해라고 조언했어. 그리고 손주들에게는 무서운 할머니 대신 언제든 기대 쉴 수 있는 든든하고 따뜻한 나무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지. 최근에 남편이 크게 아팠을 때 온 가족이 병원으로 달려왔어. 며느리는 밤새 간병을 했고, 딸과 아들은 병실을 지켰지. 손자들은 번갈아 할아버지의 손을 주물러 주었어. 남편은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구나라며 미안해했지만,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뿌리였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나무는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당신을 지켜주는 거예요. 짐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심고 키운 사랑의 결실이에요. 그때 깨달았어. 시대는 변했고 사랑의 방식도 가족의 형태도 달라졌지만 그 모든 방식의 중심에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진심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우리는 모두 서툴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어. 하지만 결국 가족은 가장 깊은 곳에서 서로를 끌어안는 존재야. 과거의 엄격함이 지금의 든든함으로 바뀌었고, 헌신적인 사랑은 존중과 소통으로 완성되었지. 나는 오늘 나의 손주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는다. 이제는 맛없다고 말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으니까. 그들의 솔직함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혹시 지금 당신의 가족과의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을 느끼고 있다면 딱 한 걸음만 먼저 다가가 보시라. 먼저 미안하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요즘 너는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니? 라고 진심으로 물어봐 주시라.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비판 없이 그저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 그 질문 하나에서 당신의 가족을 연결하는 새로운 고리가 시작될 거야.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족의 사랑을 믿으며 이 늙은이의 썰을 마친다.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며 살자고. 공감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